안녕하세요. 24년 12월 16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 채널은 남창규 한의사의 아카이브입니다. 브이로그죠. 일기장이에요. 근데 일기장은 우리가 그렇지만은 숨겨두고 서랍에다가 잠그고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기장이 아니다. 누군가가 훔쳐 보여지기를 바라는 게 일기장이다 이거죠. 사람은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드러낸다는 말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생을 종칠 때, 죽을 때 사람은 뭐요? 너 이 세상에 와서 뭐 했니가 돼요. 너 누구였니? 결국은 족적, 흔적, 발자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평가받는다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은 뭐 합니까? 죽은 사람, 고인의 흔적들을 다 지웁니다. 그래야지 이별하는 거죠. 떠나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은 다 지우는 거예요. 폭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은 상흔이다, 발자취다, 족적이다. 인체파동 원리에 점이 생기는 이유, 점이 왜 생기느냐? 과거의 아픔, 흔적인 거죠. 저는 요 왼쪽 새끼손가락 요 끝마디 요 부위를 중학교 1학년 때 농번기 때 근남이죠. 갔다가 그 벽에다가 다쳤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어떻게 특활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하기 싫은 일을, 못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내 손가락이라도 베는 거죠. 근데 이 손가락 하나 다친 거, 베은 것 때문에 뭐라고요? 수련회 때 왼쪽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발가락 무좀이 생겨 있고요. 또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 1년 전에 호스를 밟아서 왼쪽 안쪽 복사뼈가 예를 들면 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아픈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이 갔을 수도 있고요. 다만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누구는 뭐라고요? 찍어보자.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어야 된다 하지만은 저한테는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누구죠? 함익병 원장님은 나는 이 나이에 더 이상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한 얘기로 본인은 병 나면은 건강검진도 안 받고 병원에도 안 가기 때문에 의료 증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사 정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하지만 또 내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내 혼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정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정의라면은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을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민주주의 덕분에, 다수결 덕분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던 거죠. 천만다행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은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득세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죽어야지 산다. 인체파동 원리는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이거죠. 그 유튜브 댓글로 이제 누가 말씀하셨더라고요. 원장님 유튜브로 이제 보니까 이제야 보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이제는 뭐라고요? 치료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뭐 한 얘기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또 댓글을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어떻게 찾는지도 모른다. 제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튜브의 댓글로 뭐예요? 스페어 타이어도 안 갖고 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스페어 타이어에 코가 깬 사람이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야, 77마켓 스페어 타이어 수입차 타면 뭐하냐? 스페어 타이어도 챙기지는 못하는 바보. 그분을 그렇게 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제가 뭐라고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결국은 어떤 사건, 사고는 그 사건, 사고만 보면 안 된다. 부부가 이혼하는 거는요. 부부싸움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누적, 축적이 폭발하는 거죠. 도화선이 되는 거다. 이 멜로디님이 예전에는 박사님 침 놓는 영상을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소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영상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 안에서 진짜 인체파동 원리가 들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락에 빠졌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왜 갈까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다락방으로 가는 거죠. 숨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가 구릴 때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온다?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로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인체파동 원리에 입문하신 거지요. 들어선 게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매번 얘기하잖아요. 제발 자리 보지 마세요. 저도 그 선생님 가르치는 시연하는 자리 열심히 봐도요.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가 그 자리를 한들 왜 그 자리에 놓는지 상대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해설하지 않으면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왜 그 자리에 놓는지를 모른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놓는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파동원리라는 관점에서는요. 초자랑 고수랑 똑같은 자리에 침을 놓아도 효과는 같다 다르다 천양지차다 천지다 천지차이다 이거죠. 왜? 지식인데 저는 이 자리에 놓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는 거지만 초자는 뭐 한다고요?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어 읽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알면은 뭐요? 내비게이션도 안 믿어요. 모르면요?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안내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뭐라고요? 불안한 거죠. 결국은 아는 게 힘인 거죠. 그래서 제 영상들은 이면이 있어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된다. 복선의 의미가 있는 거다. 단순하게 타이어가 빵꾸 났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 콘텐츠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관점에서 윤 대통령이 터트린 폭죽, 한여름밤의 그 폭죽이 또는 민주당이 또는 친한계가 터트린 그 탄핵의 그 가결이 주는 파동이 뭐라고요? 남창규한테 미치는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탄핵 정국이 뭐라고요? 저로 하여금 타이어를 빵꾸 나게 만들었다.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다고. 스페어 타이어도 뭐라고요? 예전에 썼으면 어떻게 돼야 돼? 새로 스페어 타이어를 또 장착해 둬야 되는데 타이어 값이 뭐 한 거예요? 없는 거죠. 타이어 값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에다가 꽂아야 되는데 바늘 허리에다가 꿰는 거죠. 또 뭐한 얘기로 한 달 전에 안 되는 사이에 제가 타이어를 갈았잖아요. 카센터에서. 근데 하필이면은 타이어 공구를 전용 공구를
이 카센터 사장님이 이 트렁크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는데 빠뜨린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나 하나만의 문제로, 결함으로, 에러로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헛발질한 게 아니다 이거죠. 국정원 1차장도 헛발질했고 특수전 사령관도 헛발질한 거고요. 국방부 장관도 결국은 뭐 하고요? 본인이 주범으로 주역으로 그렇게 자처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벙커에 있을 일이 아닌 거죠. 뭐한 얘기로 전투장에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죠. 국회의사당을 가든 선관위 사무실을 가든 했어야 되는데 벙커 뒤에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뒤에 숨어버렸다. 자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면요 악수를 둬요. 패착을 둔다. 결국은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궁지에 몰린 쥐였던 거죠. 이런 게 인체파동 원리가 말하는 거다. 지향점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랑 그 이별 여행을 갔던 게 2004년도인가요? 만난 지 한 1년 됐나? 거기 캐나다 에드몬턴에 갔을 때였어요. 왜 에드몬턴에 갔느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또 남창규도 떠나겠네. 뭔가 떠난다는 것을 예고하잖아요. 낌새가 느껴진다. 발을 빼는 형국이 되니까 어떻든 간에 붙잡으려고 결국은 저를 그 당시에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선생님이 다 비행기 표까지 다 감당해서 의료봉사를 핑계로 저랑 둘이서 이별 여행을 간 거죠. 캐나다 에드먼트로 그 교민 사회에 뭐 의료봉사를 뭐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하는데 당연히 그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예를 들면은 그분 어떤 분이 알래스카에서요 차를 타고 아들이 인도하는 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에드먼턴에 온 거예요. 침 맞으려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가 약이라고요? 빵이 약인 거죠. 그래서 침 놔주세요 하는데 10시부터 침을 놓기로 했는데 이분은 10시 50분까지 뭐 한다? 바람 잡더라. 선생님 오셨나요? 윤여 선생님? 네. 잠깐 끊었다 할게요. 사모님 뭐라고요? 머리가 이쪽으로 계속 왼쪽으로만 아프냐고요? 네. 그래서 한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아픈 게 정답이야. 하지만은 내 몸에서는 내 뇌에서는 어디가 더 아프다고 생각한다고? 왼쪽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제1오작동이에요. 그 해결책은 뭐라고요? 거기만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파요. 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사모님의 그 두통의 원인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야. 사모님의 두통의 원인은 어디일까? 모르죠? 저는 안다니까. 지금 보면은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이 어떻게 돼 있다고?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고? 중심축에서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자라목처럼 떨려 있다고. 예를 들면 옷이 두꺼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뒤로 나와 있고 얼굴은 뭐 한다고요? 들어가 있다. 베개를 높게 베요? 아니 높게는. 높게 안 베도 마치 높게 베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자라목처럼 앞으로 목이 쏠려 있어서 뭐가 생긴다? 뒷목이 뒷골이 아픈 거다. 저는 맨 뒷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뒷자리 앉느냐면요. 그 수업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요. 국회의사당에서는 누가 맨 뒷자리에 앉습니까? 원장님 약을 좀 잘 지주세요. 그럴게요. 예. 잘 가요. 당 대표 지도부가 뒷자리에 앉는다. 또 다르게 중진들이 뒷자리에 앉아요. 그 말은 누가 주인이다? 앞에 앉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요? 주인인 거죠. 그 말은 강의실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선생님, 교수의 말이 뒷자리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실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은 선생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의 강의를 뭐 하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사람이다. 비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잘 보는 우등생은 어디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 10시부터 침 놓는다고 그랬으면 빨리 침이나 놓지 알래스카에서 왔는데 왜 저렇게 잡설을 뻘물지? 그 잡설이 뭐냐면은 인체 파동 원리가 어떻게 나왔고 오작동 원리가 뭐고 하는 거예요. 오작동 원리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뭐 생각했냐면은 아니 처음 왔는데 침 맞으러 온 사람한테 오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먹냐. 심한 얘기로 내가 그렇게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새로운 제1오작동 새로운 제2오작동을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판국인데 침이나 놓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에드먼턴 대학에 있는 수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 교수님 예? 오 인체 파동 원리가 과학이네요. 오 그 정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곁눈질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그 순간 뭐라고요? 폭탄을 맞았잖아요.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유레카가 된 거죠. 그때서야 뭐라고? 상대의 말이 또 다르게 말하면 선생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선생님의 제자였다 학생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 선생을 뭐한다? 재단하는 판단하는 심판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절대로 안 들렸던 거죠. 잡설로만 보인 거죠. 그 순간 10시에 침 놓는다는데 11시가 되도록 엉뚱한 얘기 오작동 원리를 얘기하는 그 선생님의 진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에드먼턴 교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남창규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여기 와서 인체 파동 원리를 알리고 교민들을 상대로 아픔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구나. 남창규와의 이별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만들려고 한 거였구나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요? 회심한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그게 된 거죠. 그때서야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그때서야 인체 파동 원리에 입문하는 첫 단추를 깬 거죠. 그 시간이 얼마였다? 매일 밤낮 무한 얘기를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또 한의원에서 참관하고 시연하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서도 뭐라고요? 안 보였던 것들이 안 들렸던 것들이 그때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봄물이 보란 게 뭐죠? 이게 뚝이잖아. 뚝방에 물이 봄물이 터지듯이 그때서야 들려오기 저한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선생의 잡설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이 된 거예요. 내가 낮아진 거죠. 그동안은 뭐라고? 제가 그 선생의 심판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선생의 문화에 들어간 거죠. 문화생이 된 거죠. 발밑에 들어간 거죠.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지도자 교육 받을 때 심한 얘기로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르치면서 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거꾸리와 머터리예요.
머털도사 이도 작가의 머털도사를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면은 보일 거다. 그리고 또 성경의 비유로 따지면 새술은 세부대다라고 하죠.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까? 천천히 가야 될까?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면 안 된다. 오작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상대 입장이 돼야 돼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입장이 돼야 된다? 남창규의 입장이 돼야 된다. 왜 저럴까? 왜 뜬구름 잡을까? 왜 저런 잡설을 할까가 되는 거지. 그 이면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 인체 파동 원리를 먼저 입문한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제 뒤를 따르는 후학들을 향하고 있다. 그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